안녕하세요. KCA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슬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CA 아카데미 강사 김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KCA 아카데미 강사 이승미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카데미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한국케이크교육협회 정기총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2월달에는 강의실을 하나 더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5월달에는 어버이날 워크숍도 진행했었고, 그리고 보자기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백세주 워크숍 이런 식으로 협회원분들을 위한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느라 유튜브 촬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소식! 저희 아카데미에서 공식적으로 단비 선생님과 승리 선생님 계약을 통해서 저희 KCA 아카데미의 운영진으로 선정되셨어요. 축하해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케이크교육협회와 그리고 KCA 아카데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바로 창업방 커리큘럼인데요. 1주부터 8주까지의 수업은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주부터 8주까지는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1주차에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게 될까요? 저희가 1주차에는 앙금플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창업반이지만 앙금플러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앙금플러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려요. 어떤 재료가 쓰이는지, 도구는 어떤 도구가 쓰이는지, 그리고 그 도구와 재료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앙금플러 레시피나 쌀가루 조달 방법, 쌀가루 조달 방법에는 요즘 앙금플러 공방에서 많이 쓰이는 돌로라로 빻아서 쓰는 방법과 그리고 뭐 방앗간에서 가져오는 방법, 인터넷에서 조달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고 방법마다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앙금크림도 레시피가 되게 다양하지만 저희 협회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런 레시피도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앙금플러의 제일 중요한 거, 색감이죠. 색감도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조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배색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케이크교육협회 KCA에서는 조색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색표를 통해서 조색 수업을 진행하고 그 조색표를 가지고 배색도 직접 해보고 매 수업 시간마다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시간에는 딸기 설기 케이크와 함께 도명 어레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미 봉우리, 장미잎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 협회에서만 보실 수 있는 시그니처 샤넬 장미를 배움하시게 됩니다. 자, 수업을 직접 진행하시고 계신 승리 선생님과 단비 선생님, 1주차 수업 어떠세요? 앙금플라워 창업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곳에서 창업반에 준하는 긴 과정을 배우고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분이 난이도가 각각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시중에 많은 도구와 많은 재료가 있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배우고 그리고 배웠던 분들이나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꽃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이미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오는데 많이 좌절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1주차 배움하는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초를 다진다고 기대를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샤넬 장미가 기초를 다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꽃이죠. 맞아요. 그 기초를 다지기 때문에 중요한 꽃인데요. 그 샤넬 장미가 방향과 각도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배우는 건데 그걸 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첫 시간에 하느냐? 그걸 첫 시간에 해야 다른 꽃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에 했던 샤넬 장미를 4주차에 한 번 더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연습량이 좀 많이 필요한 수업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2주차에는 수업이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두 분 중에
설명해 주실 분.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이제 기본 설기를 배웠다면 2주차에는 컵 설기의 다양한 꽃들을 얻는 시간인데요. 4가지의 꽃을 배움하는 날인데 애플 블라썸, 수선화, 데이지, 프리지아 꽃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3가지는 구워서 사용하는 납작한 꽃인데 이때 납작한 꽃을 왜 구워야 하는지 굽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4가지 꽃을 파이핑하고 초콜릿 맛의 컵설기를 만드는데 이때는 1주차랑 다르게 무스린을 사용하지 않고 초콜릿 맛의 컵설기를 찌는데 이때는 1주차에서 했던 무스린이 아닌 실리콘 틀에서 컵설기를 찌게 됩니다. 실리콘 틀에 설기를 찔 때는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도 같이 설명을 저희가 해드리죠. 그렇죠. 왜냐면 컵설기 틀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사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장단점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도명 어레인지를 배웠잖아요. 도명 어레인지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모양을 도명 어레인지라고 하는데 2주차 컵설기에서도 도명 어레인지를 해요. 이때 납작한 꽃과 납작하지 않은 꽃을 어떻게 도명으로 하는지의 차이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3주차에는 어떤 케이크를 배우게 될까요? 3주차에는 저희가 대망의 수제잼이 들어가는 설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3주차 설기 소개해주세요, 선생님. 네. 3주차에서는 우선은 설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기 중에 하나예요. 얼그레이 설기인데요. 얼그레이 수제잼이 들어간 설기를 저는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앙금플라워를 배우면서 처음 접해본 설기였는데 너무 맛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수강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3주차에서는 아이싱하는 기법이 조금 다른 기법을 배워요. 독특한 아이싱 기법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얼그레이 수제잼 레시피가 나가죠. 근데 수제잼 레시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작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잼 만드는 설명도 상세하게 해드리기도 해요. 3주차에서 배우는 꽃은 라넌큘러스 봉우리, 그리고 조팝꽃, 수국 이렇게 4가지 꽃을 배우는데요. 라넌큘러스의 특징이 굉장히 청순하고 단아하죠. 맞아요. 네, 저희 KCA 시그니처 라넌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3주차에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라넌큘러스가 사실 처음 배울 때는 예쁨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꽃이 약간 삼각형 모양의 꽃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레인지를 하고 나면 꽃이 예쁜데? 완성하고 보니까 예뻐요. 또는 선생님 이 꽃은 실물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고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이 독특한 아이싱 기법을 배운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싱 기법도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싱 기법이 아니에요. 판매하는 케이크들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독특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주문 케이크로 인기가 많은 디자인입니다. 아까 설기 맛을 담비쌤이 가장 좋아하는 설기 맛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1주차, 2주차, 3주차 뿐만 아니라 매주 이제 다른 설기 맛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총 8가지의 설기 맛을 배우기 위해 매주차가 다 달라요. 근데 떡을 그렇게 우리가 다양한 맛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신기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담비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앙금플라워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배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딸기 설기 먹었을 때 맛있네? 초코 설기 먹었을 때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얼그레이 설기 먹었을 때는 떡카페를 차려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얼그레이로 만든 설기를 못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이 설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커피 설기, 말차 설기 이런 거를 맛볼수록 정말 맛있는 설기가 많다. 떡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이런 생각을 진짜 너무 많이 하게 됐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4주차. 이제 배운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게 될까요? 4주차 시간은 기초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이제 4주차를 배웠을 때 벌써 기초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날은 첫 주차에 배웠던 장미를 다시 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주 동안 다양한 설기 맛을 배우는데 이날 배우는 단호박 설기는 판매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설기예요. 단호박 설기, 단호박 수제잼 레시피가 나가고 장미뿐 아니라 카네이션, 대국, 소국도 같이 배움하는 시간인데 카네이션은 5월달의 효작꽃으로도 불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맛있게 쪄진 단호박 설기 위에 수업 때 파이핑한 꽃들을 올리는 걸 어레인지라고 하는데 4주차에 배우는 어레인지 시간은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를 두르는 리스 형태예요. 근데 기본 리스가 아니라 풍성 리스 형태라고 해서 훨씬 더 꽃이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리스 어레인지를 배우고 그 사이는 이제 매끌겁게 아이싱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려요. 맞아요. 아이싱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3주차에서는 독특한 아이싱이라고 했고 4주차에서는 매끈한 아이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싱이 뭐냐면 앙금플러 케이크 보시면 위에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덮어진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설기 위에다가 앙금 크림을 바르는 작업을 저희가 아이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물결 무늬를 주거나 한 거를 저희가 독특한 아이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4주차에 지금 방금 매끈하게 아이싱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많이 보셨던 매끈하게 아이싱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게 1주부터 4주까지의 정규 과정의 마무리고요.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는데요. 창업반은 사실 정규 과정 4주와 심화 과정 4주가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각 공방마다 창업 프로세스 수업이나 조직 수업을 통해서 9주 또는 10주로 연장되게 되는데요. 5주차 수업부터는 어떤 수업을 배우게 되는지, 5주차 또는 심화 1주차 수업에는 어떤 수업을 배우게 되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주차부터는 말 그대로 심화반이기 때문에 꽃이 조금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정규 1주차 때처럼 시그니처 장미처럼 저희 시그니처 작약꽃을 배우시게 됩니다. 시그니처라는 거는 여기 협회, 그러니까 저희 한국케이크교육협회가 아니면 배움하실 수 없는 꽃을 배움하시게 되는 주차예요. 그래서 이때는 커피 마블 설기라는 걸 배움하시게 되는데 5주차부터는 디자인 설기라는 걸 배움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 설기는 뭐냐면 설기에 디자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옆면에 예쁜 무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늬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1주차 때 1주부터 4주까지는 6cm 높이의 무스링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5주부터 8주까지는 7cm 높이, 조금 더 높은 링을 사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높은 무스링을 사용한 설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재를 활용해서 나뭇잎을 만들게 되는데 소재가 뭐냐면 이제 장식을 하는 거죠. 꽃에 이제 장식을 넣게 되는데 케이크에 여러 장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장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움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작약과 작약 봉우리, 샤스데이지, 램스이어, 왁스플라워 이렇게 5가지의 꽃을 배움하실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은 저희 창업하신 선생님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의 제일 큰 특징은요. 수업으로도 인기가 많지만 판매했을 때 판매 케이크로 정말 인기가 많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1주차 디자인은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잘 헤쳐나가면 경쟁력을 갖춘 공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자, 심화반 1주차 진행하고 나면 수업 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정규 과정이 이제 끝날 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4주차 마지막에 항상 얘기해요. 1주차 때 아침밥 든든히 드시고 오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1주차 때는 배울 저희 꽃이 작약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체력을 준비해서 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저희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도 한데 그만큼 선생님들이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초 시간 때는 꽃 짤주머니를 잡는 법이라든지 힘을 주고 아니면 왼손 오른손이 움직이는 이런 속도를 맞춘다든지 진짜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익히다가 5주차에 왔을 때는 난이도가 올라가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꽃을 보면서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같은 연습이어도 연습의 질을 좀 높이는 시간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꽃이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더 디테일한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익히시게 되는 것 같고 또 심화 과정의 꽃을 만나면서 이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 내가 드디어 진짜 이제 창업을 하는구나. 약간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이런 마음도 다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아.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엉덩이 싸움이라고 앙금플러 하시는 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엉덩이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고 엉덩이를 붙이고 누가 이렇게 오래 앉아서 연습 시간을 오래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그게 앙금플러는 연습 시간이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재능이 좀 있었던 사람도 연습을 안 하면 꾸준히 성장하기가 힘들고요. 처음에 내가 너무 소질이 없었던 사람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5주차 때 되면 저희 1주에 진짜 어려워서 막 멘붕 왔던 장미를 너무 예쁘게 잘 피우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주차 때 저는 그 처음 혼자서 파이핑한 꽃을 사진 찍으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되게 창피해하시고 부끄럽고 막 안 찍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4주차, 5주차 때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세요. 그때는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정말 연습하면 할 수 있구나. 왜냐면 1주차 땐 오늘 수업 때 파이핑한 꽃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연습하시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맞아요.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엄청 잘하고 내가 나름 손재주가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못하는 내 모습이 조금 좌절감을 느끼시는데, 5주차 때 그런 희망적인 마음과 작약과의 좌절이 같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바로 작약 교정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심화 2주차에 작약이 한 번 더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 심화 2주차 수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심화 2주차 때는 1주차에 있는 작약이 너무 예뻐서 작약 도명 디자인도 판매 케이크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심화 2주차 작약 크레센트형이라고 해서 작약 반달형으로 어레인지한 디자인이 저희 시그니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판매 케이크로 1위죠? 맞아요. 네. 독보적이긴 해요. 네, 독보적이죠. 80%, 90% 이상 주문권을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 디자인을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1주차에 작약을 배워오고 열심히 연습을 해오신 다음에 바로 심화 2주차에 작약을 한 번 더 배웁니다. 이때 배우는 설기 디자인은 말차 레이스 설기예요. 수제 말차잼이 들어간 설기인데 설기에 레이스 모양의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2호 사이즈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만들 때의 주의사항과 만드는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수제 말차잼도 정말 맛있어요. 저도 말차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도 드셔보시고 진짜 진하고 맛있다라고 하는 말차잼 레시피가 제공이 되고, 배우는 꽃은 작약, 카라, 딸기꽃, 리시안셔스, 나뭇잎, 버터플라이, 라넌, 되게 많이 엄청 많죠. 네, 많이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도 1주차에 배웠던 작약을 한 번 더 교정을 하는 시간으로 선생님들이 좀 더 집중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짧지 않죠. 심화 과정에서는 보통 몇 시간 정도 쌤 소요되실? 근데 이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강생분들께서 연습을 좀 어느 정도 잘 해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꽃이 사람마다 나는 큰 꽃이 잘 된다, 난 작은 꽃이 좀 더 파이핑이 잘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작약이 어려워, 나는 장미가 어려워, 이런 게 개인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아, 이번 주차는 나는 이 꽃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할 때는 좀 늦게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조금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요 수업 때는 꽃도 종류가 좀 많고 그리고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4시간? 4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2호 사이즈를 처음으로 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면 사실 1호보다는 2호 혹은 3호, 4호, 2단까지 훨씬 큰 사이즈가 많거든요. 3주차 때 반달 크레센트 어레인지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2호, 조금 더 커진 원의 반달인데 느낌이 엄청 다르죠. 그래서 어레인지하는 감이 달라져서 저는 이때 집에서 2호 이상 크기를 꼭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진짜 판매를 나중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3호나 4호도 꼭 해보시라고 권장드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정규 과정 때 1주차 때 도명 배우고 3주차 때 이제 크레센트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레인지는 배운 상태예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어레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화 과정으로 왔을 때 선생님이 도명을 내가 하는 걸 보면서 피드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주차, 심화 1주차 진행하면서 자기가 도명을 만들 때, 도명을 할 때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주차 때 크레센트형을 만들면서 이제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는데, 이 앙금 플러는 꽃 파이핑뿐만 아니라 그 어레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리스 같은 경우에 화관형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안쪽에 동그라미가 예쁘게 형성되어야 이제 모양이 좀 더 예쁠 수 있고, 크레센트 같은 경우에는 또 안쪽에 반달 무늬가 예쁘게 나와야 또 꽃이 예쁘게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레인지 연습도 항상 같이 해주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6주차에 배우는 기법 한 가지 더 있어요. 스탬프. 아, 스탬프 맞아요. 찍는 것도 첫 그 6주차에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그냥 찍고 떼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아. 앙금 특성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탬프에 따라서도 찍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탬프가 글자가 조금만 두꺼워도 찍기가 어려워요. 내 앙금의 문제가 아니라 스탬프가 자체적으로 좀 두꺼워서 찍기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찍는 게 조금 더 좋은지, 아니면 내가 스탬프를 고를 때 어떤 스탬프를 골라야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화 3주차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기법을 만나게 될까요? 7주차 시간은 제가 처음 KC 레시피를 배울 때 좋아했던 시간이에요. 제가 처음 배울 때부터. 그때는 앙금을 케이크 전체에 다 씌워요. 저희 그전에는 무스 띠로 이제 두르는 연습을 하고 그 위에 앙금을 채워서 떡 마름을 방지하는 걸 계속 연습했었는데, 이번에는 떡 같지 않은 떡 케이크입니다. 전체 아이싱을 함께 하고, 그리고 흑임자 설기를 배워요. 흑임자 설기는 안에 고소한 흑임자 잼도 같이 들어가는데, 요즘엔 할매 입맛이라고 해서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공방에서 판매 1위를 다투는 설기 맛이에요. 흑임자 설기 위에 전체 아이싱을 하고 동글동글한 겹자약이 올라가는데, 그 겉에는 초콜릿이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초콜릿 멜팅까지 같이 합니다. 동글동글한 겹자약 외에도 백일홍, 마가렛, 나뭇잎 2종을 같이 파이핑하는 시간이에요. 백일홍은 납작한 꽃이긴 한데 되게 동글동글하게 잎도 많고 크죠. 저희가 심화 때 오면 모든 꽃들이 다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네일 팁도 저희가 7번만 사용하는데 심화반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창업반 5주부터 시작은 거의 14번으로 짜는 꽃들도 되게 많아요. 14번은 7번보다는 조금 더 큰 네일 팁이에요. 그래서 왼손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이것도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서 힘이 많이 들어가요. 꽃도 커지고. 짝의 꽃 자체가 조금 우아하지 않나요? 우아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난 그 전에 했던 작약은 꽃이 이렇게 활짝 폈기 때문에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판매가 많이 되는 디자인이고, 동글작약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단아한 느낌이어서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주차. 8주차에서는 홍국 그라데이션 설기 케이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라데이션 설기를 배움하게 됩니다. 그라데이션 설기는 백일떡 같이 이제 무지개 설기라고도 하죠. 그때 응용도 가능한 설기인데요. 단마다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이 좀 진한 색부터 점점점 연한 색으로 5단의 색깔이 다른 색깔로 케이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또 앙금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레이스 실습을 하게 되는데, 레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앙금 젤리인데 레이스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게 아이싱한 앙금 위에 이렇게 살포시 덮여서 올라가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게 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식감은 사실 앙금이랑 똑같은데 제형이 약간 젤리처럼 탱글탱글한 느낌이고요.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앙금 젤리 만드는 반죽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저희 커리큘럼 중에 제일 화려한 것들이 모여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알리아 그리고 편작약. 편작약? 저는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요. 저 같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편작약이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피어있는 작약입니다. 작약이 이렇게 활짝 만개하는 거잖아요. 만개한 거를 편작약이라고 하니까 저는 편작약이라는 꽃이 편작약. 저는 네. 핀작약이라고도 해요. 작약. 네. 네. 피어있는 작약을 배우고요. 그리고 하노이 러넌, 그리고 델피늄이라는 꽃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때는 사실 어레인지 기법이라는 것보다 프리 어레인지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레이스 위에 좀 자유롭게 꽃을 어레인지 하는데 어떻게 어레인지 하면 사진상에 좀 더 예쁘게 어레인지 할 수 있는지 구도를 좀 맞추어서 어레인지를 하는 편이고요. 이 디자인은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피날레 케이크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맞아요. 피날레 케이크죠. 그래서 층층이 있는 그라데이션 설기를 8주차에는 홍보쌀가루로 했는데 1주부터 8주까지 다양한 설기 맛을 배웠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저희 커리큘럼이 왜 좋냐면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범위가 되게 다양하고요. 저희가 홀 케이크만 배우지만 선생님들께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숫자 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나요? 아니면 하트 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나요? 사각 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나요? 선생님, 떡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면 이 틀에 따라서 모든 케이크를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 줄 알면 그 형태에 맞는 케이크는 선생님들께서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맛도 다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내가 다른 원료를 통해서 이 맛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저 맛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부터 8주까지의 수업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KC 아카데미에서는 9주차 그리고 10주차 수업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9주차, 10주차 수업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9주차 수업은 취미반 커리큘럼을 교육하게 되는데 취미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창업반 수업이 끝나고 나서 판매와 동시에 원데이 클래스와 취미반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판매와 수업을 함께 동시에 오픈하셔가지고 판매와 수업에서 모두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지도해드리는 수업이고요.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반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로라 수업. 이게 요즘 제일 중요한 수업이죠. 요즘 이제 앙금플러워 공방에서는 직접 쌀을 빻아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이유는 쌀가루를 직접 빻아서 쓸 경우에는 쌀가루의 질이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쌀을 직접 빻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쌀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그리고 쌀을 어떻게 빻아야 맛있는지, 어떤 쌀을 쓰면 좋은지, 품종은 어떤 걸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주차 창업 프로세스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앙금플러워 공방에 대한 이해, 앙금플러워 공방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요즘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공방의 수익 구조, 판매로는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수업으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 공방 브랜딩하기 위해서 로고를 정했으면 내가 로고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그리고 로고가 사용되고 있는 로고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같이 봐드리고요. 그리고 공방 창업 프로세스, 말 그대로 프로세스라고 해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해서 순서를 모두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방의 부지 설정, 부동산으로 공방을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은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지역적인 특성은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방 홍보를 위한 기본 세팅해야 될 거, 그리고 공방 홍보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후에 판매 채널을 또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SNS를 통한 홍보 방법, 그리고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학습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 후 할 일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창업 프로세스 수업에는 해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창업을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문의를 하시더라도 창업을 할 때까지 모두 피드백 드리면서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주부터 8주까지의 커리큘럼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저희 KCA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10주와 9주에는 취미반 돌로라 창업 프로세스를 진행하지만 저희 협회 분원들에서는 되게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계시는 누피케이크 선생님, 그리고 다니 테이블 선생님, 지금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 중이시기는 하지만 각자 본방에서 창업반을 운영하시면서 선생님들마다 특화된 수업을 추가하셔가지고 9주 또는 10주, 11주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케이크교육협회 자격증을 취득하신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분원에서는 1주부터 8주까지의 커리큘럼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분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KCA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도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서 커리큘럼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케이크교육협회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저희가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셔도 일정 수준의 꽃 배움은 다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하고 판매하실 수 있는 권한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하고 내가 어떤 디자인을 판매해야 할지 어떤 수업을 해야 할지 사실 그 디자인을 꾸리고 커리큘럼 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인증받고 체계적인 수업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안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한국케이크교육협회 설립 후에 저도 이 커리큘럼으로 창업반 과정을 배웠는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너무 아직도 저는 예쁘고 세련돼서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디자인을 많은 지역분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세요. 진짜 장거리인 부산, 제주도, 강원도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일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말레이시아에서 또 와주시는 맞아요, 분도 맞아요. 계시고 그리고 또 뉴질랜드에서 이번에 또 오신다는 분이 계시고 너무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시간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KCA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댓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